글로벌 넷제로 규제 대응을 위한 해운 산업 현황과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및 혈변화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콘텐츠는 크게 한 5가지인데요. 사실 이제 시사점이라고 맨 끝에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동향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해운 산업의 넷제로 동향부터 친환경 선박, 연료 동향, 선박 엔진 동향, 표준 동향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산업 넷제로 동향이 되겠고요. 넷제로에 대해서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6개 탄소를 완전히 이제 제로화 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뭐 넷제로라는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하고 제거해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넷제로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좀 중점적으로 잡고 줄이겠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탄소 중립이 되겠습니다. 1992년도 6월 달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되면서 우리 선진국들이 주도를 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좀 제한해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좀 방지합시다라는 얘기가 온 것 같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7년도 교통의정서 채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무라는 것이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이제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이 됐고, 온실가스의 배출 총량을 한 5% 정도 감축하는 의무를 부과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파리협약에서 좀 더 이제 구체성, 그리고 좀 더 어떻게 지켜나갈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합의 체제, 그리고 NDC라고 말하는 이제 어떻게 이 탄소를 줄여나갈 건지 계획서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여라라고 임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토의정서에서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좀 선진국 주도의 어떤 방향성이나 수치들이 나왔고, 파리협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의무화가 더 이루어졌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뒤에서 보겠지만 IMO라든지 회원 쪽에서 실질적으로 연료에 대한 뭐 내용이나 에너지 효율에 대한 내용들이 글래스고 기후 합의에서 나온, 특히 이제 21년도 11월도 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채택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해운 업계에도 더 강제성이 강해지는 좀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뭐 넷제로란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넷제로 달성을 위한 해결 방안 보시면, 이 자료는 세계자원연구소에서 작년 3월에 발표된 내용이었고요. 국제사회는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방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개선, 건축물 개축, 소재 탈탄소화, 친환경 자동차 전환, 대중교통 승인화하다가 이제 항공과 해운의 탈탄소화 이야기가 7번째로 제시가 되었고, 두 번째로 해운 산업 넷제를 위한 방안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IMO 자료들하고 해수부에서 최근 발표된 자료들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크게 3가지였습니다. 하나, 배출 규제, 온실가스 배출을 제어하기 위한 기술 지원과 규제를 통해서 감축해야 된다. 두 번째가 자율운항과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되겠죠. 해상 환경을 스스로 파악하고 판단하는 차세대 선박으로서 자율운항, 그리고 친환경 이제 연료를 활용하는 친환경 선박, 이런 것들로 전환해야 된다. 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친환경 연료차는 아까 얘기 좀 나왔었는데,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연료를 이제 탄소 중립적인 연료로 교체를 하자. 암모니아나 메탄올, 수소, LNG 같은 등등등으로 바꾸자가 이제 방안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사기구, 우리가 알고 있는 IMO가 탈탄소 규제를 이제 추진해 나왔는데,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나타난 것처럼 첫 번째 단계부터 5차까지 이렇게 정리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폴 협약이라고 아시겠는데, 마르폴 협약이 이제 70년대에 이제 처음 만들어지면서, 음, 해양 환경 오염을 줄이자. 우리 선박 해운을 통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오염들을 어, 줄이자, 뭐 해양을 지키자 이런 내용으로 협약이 처음 70년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80년대에 도입했는데 지금 이제 부속서 여섯 번째 부속서 11년도 7월 달에 정리가 됐는데 여기서 에너지 효율 관련으로 최초로 이제 의무사항이 생겼습니다. 신규 선박의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를 고려하고 모든 선박에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을 적용해야 됐다. 이런 11년도에 마르펄 이제 여섯 번째 부속서가 나오면 국차 부속서 때문에 좀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선박이 쓰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고 18년도에 MEPC 72차 회의에서도 2050년도까지 2008년 대비 50% 이상의 탄소를 감축하겠다라는 설정을 했고요. 이후로 뭐 76차, 7차 계속 쭉쭉 올라가면서 조금 더 규제에 대한 구체성이라든지 그리고 좀 막연하게 너무 먼 2050년을 바라보지만 중간중간에 자꾸 체크할 수 있거나 목표에 대해서 자꾸 상향화가 되는 좀 내용으로 계속 정립이 되어 갔습니다. 해운업은 매년 이제 9억 4천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봤을 때 한 3%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좀 별거 아니다 정도가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말이 3%지 전체 이제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배출량이 3%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해운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IMO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 및 연료 사용 감소를 이제 계속 노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회의나 협약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MEPC 이제 80차이가 넷제로라는 이제 말이 선언이 되었는데 결국은 이제 IMO의 전략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다 퇴출시키겠다.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했다라는 것의 의미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참고로 IMO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 규제 내용인데 다양하게 지금 뭐 규제 시행하고 있고 단순히 이제 우리가 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연료를 뭐 친환경적인 걸 써야 된다. 오운항 효율을 뭐 증대시켜야 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으로 써서 에너지 자체를 좀 연료 자체를 조금만 쓰게 만들자라는 어떤 의미로서도 다양한 이제 기술적 규제들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MEPC 80차가 중요하다. 넷제로라는 되게 선언적인 얘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 배출량 감축 목표를 50% 상향해서 2050년까지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좀 도전적인 목표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게 계속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해운업에서는 너무 급하다, 좀 천천히 해달라 이런 이제 산업계의 요구도 있는데 이건 이제 좀 우리나라가 재작년이었던 거 이제 선진국이라는 그룹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목표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서 중간 점검 지표, 중기 조치를 채택하고 있고 각 국가의 자율적인 감축 노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 목표가 수정되었는데 왼쪽에 기존 수립된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08년 대비 탄소 집약도를 40% 감소시키겠다. 그리고 2050년도에는 08년 대비 탄소 집약도를 70% 감소시키겠고 국제해상 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를 50% 감소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른쪽에 이제 빨간 테두리로 한 걸 보시면 MEPC 80차에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30년도부터 해서 국제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총량의 최소 5%를 저탄소, 무탄소 기술을 적용한다. 그리고 연료로 전환한다. 그래서 20%까지 상승시키겠다. 수동효율을 40% 개선하겠다.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최소 20% 줄이고 이상적으로는 30%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제로 에미션 연료를 최소 5% 이상 보급한다.
10%를 목표로 하지만 최소 5%를 보고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2040년도에는 2008년 대비해서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을 최소 70% 감축한다. 최소치가 70%고 80%를 목표로 하겠다. 그리고 2050년도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제로화하겠다까지 이렇게 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왼쪽에 기존 수립이 아무래도 여지가 좀 있고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2030년 혹은 2040년, 50년 달성해야 될 연도에 있어서 그때 지금 뭔가 의사결정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수립이 되면서 지금부터 하나씩 달성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 내용들은 뭐 좀 참고로 봐주시면 되는데 왼쪽에 수명주기 이제 온실가스 관련해서 이제 평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요거는 또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제 운송에서 사용되는 모든 연료에 대한 이제 WTT 이 TTW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WTW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LNG 하면은 뭐 친환경 연료다 이렇게 하는데 LNG가 생산되어서 4배의 탱크에 차기까지에 들어갔던 탄소와 관련된 온실가스와 관련된 요소들을 빼놓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기 자동차인데 이게 친환경적이냐라고 했을 때 전기 자동차 전기가 생성되기까지 우리가 뭐 석탄 연료 썼든 석유를 썼든 해버리면 이거는 100% 친환경, 그러니까 넷제로로 할 수 없다. 라는 개념으로 WTW라는 이제 웰투 웨이크라고 하는데 이 계산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었고 단순히 이제 연료 자체에 대한 어떤 친환경성뿐만 아니라 얘가 생산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이제 쭉 그러니까 사이클로 주기로 연료 주기로 전주기로 보겠다 뭐 이런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대책인 참고로 보시면 될 거고 오른쪽에 바이오 연료 그래서 DCS라고 있는데 선박 연료 이제 사용 정보에 대한 의무 보고 제도가 또 수립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전환시키고 감축시키는 걸 하려고 만들어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해운 기업이 어떻게 또 넷제로에 좀 대응하고 있느냐를 좀 살펴봤는데요. 해운 산업의 선도 기업들은 이제 IMO 넷제로 규제에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마련하고 있고 어떻게든 달성하기 위해서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 산업, 특히 해운 기업들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무탄소, LNG 추진 선박 도입, 연료를 혼소 한다든지 또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연료 사용 등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개선책들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 어떻게 할 거냐 이 IMO 규제에서 자료를 썼기 때문에 로드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덴마크 이제 머스크 우리가 다 아는 이 머스크사 같은 경우에는 IMO의 목표 연수인 2050, 50년도에서 10년 땡에서 2040년도까지 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이제 머스크사의 완전한 속마음을 100% 알려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리딩하는 기업들이 좀 무리해 보이지만 먼저 이런 좀 도전적 목표를 가지고 이걸 달성하려고 막 이렇게 가면 기본적으로 산업계 자체가 이 머스크의 움직임에 되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머스크는 아무래도 이런 선도적인 어떤 이미지라든지 또 차세대 선박, 차세대 해운 쪽에서 의 입지를 미리 벌써 공고하게 선정한다라는 의미로서 아마 선언적으로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해운 탈탄소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자기가 포함된 얼라이언스를 비롯해서 이런 쪽을 빨리 선정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오른쪽에 하나오션 또 내용이 좀 있는데 19년도 배출량 기준으로 해서 2030년도에는 50% 감축하고 2040년도에는 73% 감축을 순차적으로 이뤄서 45년도에는 탄소 중립을 완료하겠다. IMO보다는 5년 정도 빠르게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또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이제 하나오션이 건조하는 잠수함이나 상선에다가 ESS 탑재하고 연료 절감이나 또 오염 물질 배출 저감에 활용해서 탄소 중립을 위한 이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그룹 차원에서 협력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이제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그룹 쪽에서 또 이제 당연히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인데 국내 조선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탄소 중립을 작년 5월 달에 선언을 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연료 전환, 재생에너지 도입,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등 세부 계획을 이제 수립했고, 해운 쪽에 이제 현대 글로비스가 LNG 추진선 도입, 무탄소 선박 전환 등 이제 시기별로 세계적으로 또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을 수립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또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또 중공업 입장에서는 친환경 선박 자체를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엔진도 좀 포함되어 있겠지만 친환경 연료를 활용하는 엔진들도 포함해서 그런 쪽에서도 자기들의 또 생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이런 해운 물류 쪽 파트를 같이 엮어가지고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뭐 유사하게 뭐 이렇게 탄소 중립 이야기가 좀 있는데 특히 이제 친환경 시범사업장으로 진행된 대덕연구센터에서 2040년까지 탄소 중립 및 재생에너지 사용 100% 달성을 목표로 해서 이런 작업 환경, 작업장, 제조 현장에서의 친환경화도 달성하겠다라고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뭐 이제 바질라부터 해서 뭐 CMA, CGM이나 등등등의 콩스보그도 그렇고 각 선사들이 이제 발표한 내용들이 조금씩 발췌를 그냥 뭐 헤드라인만 좀 뽑아왔는데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르찔라 같은 경우에도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2030년까지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들, 이 사내 자체 이제 무탄소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요. CMA, CGM 같은 경우에도 탈탄소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이제 디젤 엔진 있는 이제 선박이 아니라 친환경 선박 발주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내용이라든지 풍수복의 지속 가능 해운 MSC의 또 지속 가능 물류, 탈탄소 구축 계획 등 관련된 여러 가지 무탄소, 탄소 중립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세계 선박 발주량 중에 친환경 이제 연료 선박 비중이 이제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이제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발주가 되겠고 향후 이제 IMO가 추진해 나가는 거 발맞춰서 이제 전통적인 연료보다는 다 이제 친환경 연료로 전환이 되고 있다 볼 수 있겠고 보시는 것처럼 21년도만 해도 한 60% 정도 수준, 22년도에는 한 78% 넘어가다가 23년도에 79%, 80%까지 발주 비중이 이제 친환경 쪽으로 다 기울었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하단에 왼쪽에 친환경 선박 전망부터 먼저 보시면 이제 IMO가 18년에 발표했던 것처럼 선박 온실가스 감축 초기 전략 채택하고 황산화물 배출 이제 0.5% 제한하는 거 이런 규정들이 생기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 비중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당구장 표시 보시는 것도 13년도에 5% 정도 수준에서 뭐 23년도에 80%에 육박했기 때문에 그 15배 뛰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뭐 아시는 것처럼 LNG 선박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뭐 2030년도까지는 연간 거의 34%의 시장 성장률이 전망될 정도로 이제 주력 선박으로서 공공은 진행될 예정. 이제 무탄소 선박이라고 개발 진행 중인 이제 암모니아 추진선이 이제 상용화가 되고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순간이 되면 이제 LNG는 이제 꺾이고 암모니아 중심의 무탄소 선박이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선박 발주 동향 계속해서 보시면 전년 대비 발주 시장에서는 이제 감소세이지만 시장 자체는 조금 감소를 했지만 아까 계속 얘기 나온 것처럼 LNG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 급증하고 있고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그 BCG, 그 보스턴 컨설팅 그 컨트 그룹에서 22년도 3월에 발표를 했는데 저탄소 연료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일부 발췌를 했습니다. 그린 및 블루 수소화력 생산 연료 이렇게 해가지고 해양 운송 부분, 우리 해운 부분에서 2030년도에 이제 바이오 연료 비중이라든지 2050년도에 달성된 그 비중이라든지 색깔로 이렇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짙을수록 높다. 그리고 그 연할수록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수소 같은 경우는 2030년도 하얗죠. 아직까지 뭐 상용하기도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2050년도쯤 되면 수소 선박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이다 보고 있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태동기를 거쳐서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2050년도 가면 이제 주력 분야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이제 연료 전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업계의 저탄소화 및 이제 탈탄소화 실현을 앞당겨줄 이제 핵심으로 평가받는 친환경 연료는 탄소 중립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성장을 어,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연료 뭐 이름부터 아시겠지만 미세먼지나 질소 황산화 같이 공해물질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NG나 바이오 연료,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친환경 연료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5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IMO나 또 유럽 지역에서 이제 규제, 중기 조치가 이제 곧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서 탈탄소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고 결국은 친환경 연료 수요도 당연히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친환경 연료 이제 생산 시설이라든지 공급망 구축이 이제 막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이런 친환경 연료에 대한 이런 공급 체인이 활성화되는 것에 따라서 이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느냐 이 가능 여부가 각 이제 항만들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항만에 이제 들어왔을 때 그런 연료들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우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친환경 연료 전망은 어,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메탄올부터 해서 이제 암모니아, LNG 등 친환경 대체 연료로 현재 이제 신규 발전된 선박 중에 50%에 달하는 선박의 연료로 쓰일 예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암모니아와 메탄올이 이제 생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TW 관점에서 생산부터 실제로 활용되고 쓰이고 마무리 짓는 데까지 탄소가 얼만큼 들 것이냐, 들지 않을 것이냐를 봤을 때 가장 이제 친환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암모니아, 메탄올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굉장히 핵심 연료고 아직까지 기술적 어떤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대량 생산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고 경제성을 확보하는 순간 아마 해운 시장에 이런 또 특히 연료 시장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시장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계속해서 아모니아와 아모니아 연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니아는 말 그대로 국제해사기구의 이제 규제 하에 이런 저탄소 연료, 무탄소 연료가 대체적으로 부상을 했기 때문에 시장 성장이 굉장히 높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IEA 2050 넷제로 시나리오 상에 선박연료 암모니아 비중이 2030년 한 8% 정도인데 2050년도에는 46%로 퍼센트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확대가 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3년도 8월달에 경남도가 암모니아 규제 자치구로 선정돼서 이런 저탄소, 무탄소 친환경 연료 시장 활성화에 지금 대비를 나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청정 암모니아라고 해서 이 그린 암모니아 시장 성장이나 이제 대량 유통이 가능할 수 있는 기술이 성숙되고 시장 가격이 맞춰지면 현재 이제 예상되는 건 2030년도 우리 한국 성급 자료 보니까 2030년을 서면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좀 갖춰 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밑에 이제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LNG, 하늘색이 지금 LNG인데, 그 LNG가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친환경 연료가 아니고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탄소세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LNG 가격과 탄소세가 막 부과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점점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린 암모니아가 점점 내려오게 되면서 2040년 넘어가서 2042년부터 48년 이 타이밍이 됐을 때는 역전이 돼서 그린 암모니아가 더 저렴한 연료가 될 것이다. 그때 맞춰서 어, 기술력이 같이 붙어서 시장을 LNG가 아니지 암모니아 중심 선박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연료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유망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 메탄올 보시면 이제 LNG 연료나 바이오 연료 대비해 경제적인 연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메탄올 선박으로 전환할 때 저장이나 벙커링 구조가 현재 것과 LNG 것과 거의 어, 개조가 크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좀 시장성이라든지 초기 어떤 자본에 있어서 좀 유리한 점이 많다. 좀 할 수 있겠고 대부분의 기존 선박 엔진과 또 호환이 가능하다. 근데 LNG 연료보다 25% 저렴할 것으로 판단된다. 뭐 이런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지금 전기분해 통해서 수생산하고 CO2 포집해서 이걸로 메탄올 만드는 이 과정이 그 생산하는데 이제 이게 기술력이 아직까지 대량으로 하기엔 아주 어려워서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술로는 아직까지는 어렵다. 근데 추후에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연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선박용 엔진과 그 시장을 보겠는데 IMO 및 세계 주요 국가들의 친환경 청정 연료에 대한 이제 관심 증대로 인해서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이제 디젤 엔진을 대체해서 이중 연료 그리고 가스 엔진 기술 관련된 산업들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선박용 엔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 요인 보시면 기존 선박용과 같이 사용 가능한 이제 친환경 엔진이 적용된 이중 연료 추진선 그리고 친환경 연료 단독 엔진 선박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19년도에 140억 달러에서 2024년 올해가 되겠는데 163억 정도 달러로 예상된다라고 마켓에서 발표를 지난 19년도에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이 무역량이 이제 코로나에 다시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이 이제 안정화 그리고 또 성장이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엔진이라든지 친환경 엔진 관련 이런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뭐 선박용 엔진 부분 이렇게 해서 뭐 내연 엔진, 뭐 디젤, 이중 연료 엔진 이 부분들은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료별 엔진 이 되겠는데요.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는 친환경 연료를 활용한 이제 추진 기술 개발이 집중되고 있고 글로벌 선사는 또 서로 상호 기술 제휴를 통해서 선형이라든지 각 맞는 이제 환경에 맞는 엔진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엔진 부분이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연료 부분이랑 뭐 약간 이렇게 엔진이가 분명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같은 말이라서 제가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기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눈으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암모니아 엔진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를 연소시켜서 움직이는 방식이다. 당연한 얘기가 될 거고 암모니아가 수소를 이제 가지고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연소될 때 산화 반응을 통해서 방출되는 열로 엔진을 가동하는 그런 추진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NG 엔진이라든지 메탄올도 수소도 다 그런 뭐 의미로서 이런 엔진들이 있다라고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앞에서 잠깐 이제 엔진 종류나 이렇게 연료별로 말씀드렸는데 각 이제 선도 기업들 사례를 간단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외 선박용 엔진 주요 기술 먼저 보시 독일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만 만사 만이스사를 보시면 이제 암모니아 연료 투 스트로크 엔진 연소를 이제 성공하였다. 이미
21년도에 수소 혼소율이 이제 25%에 달하는 이제 엔진을 출시했고, 또 저탄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혼소율을 높여나가는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칠라 같은 경우에도 암모니아를 주 연료로 하는 이제 다중연료 엔진을 그러니까 재작년 이제 22년도에 개발을 했고, 작년에 목표상 작년에 이제 기술 개발을 완료해서 이제 올해 제품 공급을 예정되어 있다라고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이제 좀 홍보를 하고 있던데, 실제로 뭐 출시될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위스의 이제 윈지디사 또 내용을 보시면 어, HSD 엔진과 함께 배출가스 저감 엔진을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메탄올 연료 엔진 개발을 하려고 공동 프로젝트에 착수했고, 24년도까지 메탄올 작동 가능한 엔진 개발하고 IMO의 2050 목표 충족할 수 있도록 좀 전력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또 동향을 좀 간단하게 보시면 HD 현대에서는 세계 최초로 포스트로크 메탄올 TF 엔진 개발을 22년 9월 달에 이거는 현대중공 HD 현대에서 독자 개발 하는 이제 힘센 엔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22년도에 메탄올, 23년도에 암모니아, 24년도에 수소 엔진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오션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ESS와 기존의 내연기관을 연동한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을 통해서 운항할 때 연료 절감하고 오염물질 배출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가겠다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표준 기구들인데요. 아마 표준 기구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CIMAS나 MIMO나 ISO 이런 국제 표준 기구들이 있는데, 이런 해운 환경 규제가 계속 변화되고 강화되는 거,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기술 인증이나 표준화,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해운 국제 표준을 위해서 CIMAS, MAC, 워킹그룹 11개가 있는데, 선구부터 해서 여러 이제 시스템이나 연료, 뭐 이런 각각 부문별로 이게 워킹그룹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특별하게 뭔가 재정을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법을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닌데, 협의체, 협의기관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급 같은 경우는 해양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만들고, 또 해양 환경보호나 해상 안전을 또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각각의 워킹그룹별로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 박스에 적은 것처럼 11개 워킹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제 내연기관 산업의 기술 개발이나 산업 표준을 보조를 맞추는 국제 표준화 보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른쪽에 전략그룹 같은 경우에 온실가스 전략그룹과 디지털화 전략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온실가스 감축이나 해양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의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워킹그룹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보조적인 의견 제시라든지 서로 의견 공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안의 내용들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뭔가 규정을 한다는 IMO 국제해사기구가 있는데요. 글로벌 해사의 안전과 보호, 해양 환경의 보호에 대한 국제기구가 되겠고, 선박 운영, 해사 안전 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 표준을 개발하고 또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 위원회나 뭐 협약들 잘 아시는 내용들이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MEPC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말로 해양환경보호위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해운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개발하는 기구다. 또 선박 엔진 및 친환경 연료 등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제정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MO 해양환경보호국제협약이라고 해서 마르폴 협약이라고 부르는 이 내용은 지금 이제 선박의 환경 친화적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기오염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제적 표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오존 파괴 물질, 질소 산화물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 선박의 장비 시스템 등의 각 규칙 요건에 대해서 부합한지를 검사,
검토하는 또 기준과 매뉴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어떤 기술 개발을 하거나 우리가 연구를 할 때도 어떤 지금 그 회사 기구 안에서도 어디 위원회에서 뭘 하는지 어떤 걸 담당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해야지 또 우리 연구 개발할 때 많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또 찾아봐야 될 자료들도 여기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준화 기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해양이나 뭐 해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업과 기술 분야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는 기구가 되겠죠. 지속적으로 표준을 제정하고 있고 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표준들도 담당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성급협회, 성급협회가 되겠는데 세계 성급사가 함께 모여서 국제적인 선박 건설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아,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 성급,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한국 성급이 있기 때문에 한국 성급 주요 지침 현황들을 뭐 관련된 것들, 뭐 환경 보호라든지 뭐 연료, 특히 암모니아 연료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는 사항들을 좀 정리했는데 이건 참고로 보시고 필요하시면 여기 지침서 다운받으셔서 하셔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이라든지 저희 같은 연료 선박 규칙이라든지 암모니아 연료 선박에 대한 지침들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뭔가 개발을 하거나 정책을 또 연구할 때도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MEPC 80차 이후에 대해서도 이후에 성급이 이런 인증 기준들을 만들었다. 세미나 개최했고 또 특히 작년 8월에 선박용 액체 수소 전환 시스템 적합 소재 연구 보고서도 발간되어서 친환경 선박이나 그런 부품이나 기자재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각국 성급별 주요 인증 현황도 쭉 나와 있는데 미국, 노르웨이, 영국 제가 최신의 어떤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로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장 이제 유망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제 암모니아 연료 선박이다 보니까 그 가기 전에 하이브리드 형태 이중 연료 형태의 암모니아 이중 연료 추진 뭐 탱크부터 추진 선박 등등에 대한 개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메탄올 같이 기술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경제성을 가지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서 또 살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진행한 연구가 어떤 정책적 제언이나 이런 걸 도출해내는 그런 연구 분야가 아니었고 이런 글로벌 최신 동향 이런 현황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이렇게 최신화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쪽이다 보니까 뭐 대단한 연구에 있어서 제가 시사점을 드리기 쉽지 않겠지만 일단은 현재 지금 조선 산업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당분간 한 10년 정도 이 조선 해운을 장악할 LNG 선박에서 그 차기에 있는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선박으로의 어떤 변화들을 미리 좀 대응해서 현재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관련된 표준들이 좀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 한국에 있는 각 이런 해운이나 물류 조선 쪽에 있는 기관에서도 그 표준 쪽에 많이 참여를 해서 발을 담궈놔야지 나중에 또 추후에 우리 이제 조선 이제 관련된 기자재 업체들도 살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개 정리했는데 대체연료 기술 개발 쪽으로 하나를 잡았고요. 해운업, 조선업 등 관련 산업의 핵심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 요인이 이 대체연료 기술 개발이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 그다음 친환경 연료 관련된 엔진 시스템에 대한 기술 산업의 어떤 계속적인 발전 말씀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박 엔진 기술 개발 쪽도 연료랑 유사하게 이제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서 무탄소 저탄소 쪽으로 계속적으로 엔진 개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쪽에 하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규제 대응 위해서 표준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모든 걸 사실 지금 콩스버거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조선과 해운을 붙잡고 있는 유럽, 일본 쪽 기자재 산업을 보면 그때 표준을 그쪽에서 많이 선점했고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상황이 됐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한 번 더 이번에 연료 쪽으로 많이 변화가 있으니까 이런 표준선도 쪽에서도 같이 좀 참여해서 한국의 저 입장을 많이 좀 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